저희가 뭐 댓글이라던가 챔피언스리그 입중계하고 있을 때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형들 유벤투스 큰일 났어요. 근데 그거를 시즌 초부터 맡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 시즌부터 맡기 시작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알레그리 감독에 대해서도 이 감독 예전에는 뭐 3백도 쓰고 4백도 쓰고 뭔가 명석한 감독이라는 평가를 들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많이 잘못했네요. 이 지난 시즌부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 시즌에는 피를로가 있었고요. 그 이전 맞네. 그 이전 시즌에는 저희 이제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또 알레그리가 있었어요. 근데 알레그리 마이미 때 이미 평가를 되게 박하게 너무 안 좋게 받았고 그때부터 이미 중원 삭제 축구 너무 투박한 중원을 알레그리가 지향하는 바람에 스쿼드 엉망돼 버리고 풀백 능력 떨어져 버리고 산드로 같은 선수들은 사실 알레그리가 이제 혹사를 시키면서 전부 다 기량이 분명 떨어진 축에 속하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물론 산드로 요즘에 조금 괜찮은 경기들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인 기량을 보면 전성기 때보다는 아쉬워요. 그런 거 보면 시즌마다 유베 팬분들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고통의 수위가 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레그리가 그 정도로 좀 심각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 정도면 현대 축구에 안 맞는 감독이 아니고 축구에 안 맞는 감독이 아니라 진짜 그 정도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 일단 분위기가 마카비 하이파랑 홈 경기에서는 그 경기 이제 실점하긴 했지만 3대1로 승리를 거뒀고 근데 이후에 중요한 리그 경기였죠. 왜냐면 리그에서의 흐름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AC 밀란과의 경기에서 원정이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를 어느 정도 가져온다면은 그래도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도 좀 해석을 할 텐데 그거 경기 졌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마카비 하이파한테도 2대0으로 졌어요. 저 밀란전 패배는 이제 좀 상징성이 있죠. 예전에 알레그리 감독을 그래도 변호했던 그 반응들이 그래도 강팀을 상대로 꺼내드는 그 맞춤 전술 이게 굉장히 상대를 까다롭게 한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어요. 근데 밀란에게 결국 0대2에 패배를 당했고 요즘 뭐 강팀 전적 좋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안 좋아요. 게다가 이번에 마카비 하이파에게 전혀 쉴드를 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나왔어요. 예전에 그 마카비 하이파를 유벤투스가 2009년인가 만났었는데 그때 페라라 감독이 있을 때는 다 이겼어요. 근데 이번에는 마카비 하이파 물론 뭐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맞대결이긴 하지만 이번엔 오히려 이렇게 좀 허무하게 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최근 전체 대회 9경기 성적을 보면 2승 2무 5패. 이거 냉정하게 유벤투스한테 걸맞지 않는 성적도 맞지만 2승 2무 5패면은 중위권 팀들한테도 부진 얘기 나오는 얘기예요. 이 맞아요. 성적이면. 그 2승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마카비 하이파를 홈에서 첫 번째로 만났을 때. 근데 이스라엘 원정이 물론 쉽지 않은 건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먼저 다녀왔죠. 마카비 하이파 원정을. 거기서 파리도 은근히 힘들어하는 게 보이긴 했어요. 시즌 중에 거의 아시아를 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동거리로 보면 그렇거든요. 힘든 건 맞으나 이 부진의 어떤 내용이나 결과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미 2승 2무 5패라는 전적이 증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리아 순위는 나폴리, 아탈란타, 라치오, 우디네세, 밀란, 로마, 인테르에 이어서 8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70주 때처럼 이 정도 순위라도 뭐 클럽 대항전 가서 성적을 잘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리그에서도 안 좋고 챔피언스 리그도 지금 탈락 위기예요. 맞아요. 물론 이제 리버풀은 10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지금 리버풀은 그렇구나. 좀 더 나쁜 순위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유벤투스도 이미 세리아 8위까지 내려앉은 상황에 요즘 전적은 특히 더 좋지 않다는 거. 게다가 유벤투스의 부진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이 챔피언스리그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 지금 언급을 해보자면 파리 생제르맹, 벤피카, 유벤투스, 마카비 하이파 이렇게 4개 해줬는데 벤피카가 놀라운 선전을 하고 있어요. 이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8강에 괜히 간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 슈미트 감독 특유의 강한 압박과 측면에서의 어떤 그 선수들의 개인 능력들 이런 부분들이 보면 벤피카의 축구를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개인적으로 그 곤살로 하모스 선수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다음 이적 시장 때 핫한 공격수 매물이 좀 되지 않을까. 뭐 곤살로 라모스라고도 발음하는데 저는 하모스로 일단 발음을 합니다. 이 선수도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유벤투스의 상황을 다시 넘어가 보면 4위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예, 맞아요. 8점, 8점, 3점, 3점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8점에 있는 두 팀을 유벤투스가 넘어서는 건 어렵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5번째 그 라운드 매치데이에서 파리랑 벤피카가 승점 1점만 따도 실패해요. 그러면 사실상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벤투스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마카비 하이파하고의 승점, 순위, 경쟁 가능성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원정골이라는 룰을 아예 사라졌습니다. 원정골이라는 룰이 그
토너먼트에서도 일단 사라진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조별리그 때도 원래 원정골 룰이 있었어요. 조별리그 때 승점이 동률이면 승자승 기록을 먼저 보는데 승자승 기록을 볼 때 승자승 전적을 먼저 보고 승자승 골득실을 보고 그게 안 되면 승자승 원정 실점 뭐 득점 이런 것까지 보고하면서 그 원정 실점까지도 원정 골까지도 당연히 이제 그 기록 그 항목 안에 추가가 되어 있었는데 이 원정골 항목이 이번에 아예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챔피언스리그에서 원정골과 관련된 룰이 완전히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달라진 룰로 설명을 드리면 하이파하고의 첫 번째 경기를 유벤투스가 3대1로 이겼어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경기에서 0대2로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파하고의 승자승 1승 1패 동률이고요. 골득실도 똑같고. 골득실 0 동률. 다득점도 똑같고. 3 동률. 그래서 전체 골득실로 넘어갑니다. 전체 골득실 유벤투스가 마이너스 2, 마카비 하이파가 마이너스 3인데 유벤투스가 이미 전체 골득실이 마이너스라는 것부터가 문제죠. 어쨌든 전체 골득실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3위지만 다음 상대를 보면 일단 벤피카 원정을 유벤투스가 떠나고요. 그렇죠. 이어서 파리 생제르맹하고 홈경기인데 홈경기라고 하지만 상대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아마 그 경기에서는 좀 힘을 뺄 가능성도 어쩌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상대가 파리라는 그 힘 뺄 가능성도 있고요. 최근에 리그 경기 보면은 파리가 이제 벤치 멤버들을 조금씩 기용을 해요. 네. 에키티케도 쓰기도 하고 이제 뭐 사라비아는 다른 선수들도 쓰기도 하는데 에키티케는 뭐 아직 어린 선수니까 나오면은 좀 어색한 티가 나긴 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지. 근데 나머지 선수들 괜찮아요. 맞아요. 유벤투스 지금의 성적이라면은 로테이션을 파리가 가동해도 홈이라고 파리 생제르맹 잡을 거라는 보장 못 합니다. 절대 못하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자칫하다가 일단 3위 하면 UEFA 유로파리그 노가웃 토너먼트라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유로파리그 각조 2위 팀하고 만나는 그렇죠. 16강을 가기 위한 마지막 토너먼트가 32강 토너먼트 느낌이죠. 약간 그런 예. 느낌이에요. 근데 만약에 벤피카 파리세르맹과의 경기에서 부진하고 대량 실점이 나오면 4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 UEFA 대회는 아예 탈락이에요.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겠죠. UEFA 대회 아예 탈락했어. 리그에 집중하자? 네, 리그에 네. 집중하자. 그래서 만약에 리그 집중해서 혹시 지금 유벤투스 보드진의 성향을 보면 이 감독이 만약에 리그 집중해서 예. 극적으로 4위 안에 들잖아요. 예. 그러면 알레그리 계속 잔류시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왜냐면 유벤투스 보드진이 예. 아직도 알레그리에 대한 예. 신뢰가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 그러면서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한 UEFA 대회 조기 탈락하고 리그 집중해서 4위 안에 든다. 물론 지금 저희가 보면 지금 경기 내용을 보면 4위 안에 드는 것도 험난해 보이긴 하지만 만약 그런 결과라도 나와서 알레그리 더 오래 본다고 그러면 진짜 유벤투스 팬들로서는 악몽이 이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최근에 유벤투스에서 선임한 감독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알레그리가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도 진출을 시켰고 그건 맞아요. 뭔가 성과를 낸 건 맞으니까 이 정도의 애정이 있다라는 거는 부분적으로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알레그리도 이제 스카이 스포츠랑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런 거를 좀 드러내는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스카이 스포츠랑 이번에 아넬리 회장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두 가지를 보면 알레그리는 일단 나는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힘들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도전이다. 뭐 로마노의 그 트위터에 또 담겨 있는 내용에 따르면 아넬리 회장도 알레그리를 여전히 감독으로 신뢰 중이다. 그래. 이런 얘기들이 일단 맞아. 나왔어요. 근데 알레그리는 어쨌든 나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 이 도전에 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많은 유벤투스 팬분들의 이제 그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넬리 회장도 인터뷰를 했는데 알레그리는 우리의 감독이다. 그는 팀에 남을 것이다. 부끄럽고 화가 난다. 하지만 이 상황이 사람 한 명에게 비난을 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건 그룹 전체의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룹 전체 문제처럼 되고 있고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아까 이제 성과처럼 아넬리 회장도 알레그리 감독에 대한 믿음도 있고 우리 예전에 잘했으니까 과거 영광 다시 지금 힘들긴 하지만 보여주자. 이게 경기 내용이 어느 정도 괜찮으면은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레그리 최근에 대표되는 얘기가 그거예요. 중원 삭제 축구 패스맵 보잖아요. 따로따로 놀아. 측면으로 공이 가긴 간다? 거기에서 뭔가 안 와. 맞아요. 그러니까 코스티치 혼자 있어 왼쪽에. 그 지난번에 영상 한 번 또 다뤘어요. 이미. 왜냐면 한 번만 다룰 일이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 번 다뤘는데 그때 이제 전술적인 얘기 많이 했는데 뭐 간단하게만 짚으면 빌드업 참여할 때 인원 부족하고 선수단 간격이 너무 넓고 맞아요. 공격 방향이 그래서 한정되고 템포가 매 경기 늦다는 단점이 있고요. 후방이나 중앙에서 경기가 안 풀리니까 공격수자 한 명이 내려와야 돼서 공격력 저하가 당연히 발생이 되고 블라우비치도 못 써먹죠. 그렇죠. 자꾸 내려오게 만드는데 수비 문제. 라인을 일단 내리고요.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고 맞춤 전술도 최근에는 썩 적중률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블라우비치. 블라우비치가 막 공중볼 엄청 잘 따내고 막 포스트 플레이하고 이런 유형이 아니에요. 침투를 잘하는 선수고 득점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빌드업이 안 돼서 자꾸 롱볼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공중볼 경합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더 볼 받으려고 자주 내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블라우비치도 알레그리 감독이 못 써먹고 있는 거예요. 세르비아 대표팀에서 블라우비치 뭐 거기는 물론 이제 공격진이 너무 화려하긴 하지만 보면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팀 전체적으로 너무 선수단의 활용 방식, 지금 전체적인 스케치,
알레그리의 감독으로서의 어떤 지향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보드진의 지향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죠. 왜냐? 지금 이탈리아 감독을 사리, 피를로, 알레그리 연속으로 좀 선임을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국 쪽의 감독이죠. 예. 이게 좀 너무 아쉬워요. 만약에 유벤투스 지금 스쿼드, 이 스쿼드, 지금 저는 스쿼드가 좋다고 보거든요. 이 스쿼드를 가지고 지금 무적 감독들, 뭐 예를 들어서 투에리 감독을 한다. 정말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브레메르 데려와가지고 투엘이 와가지고 여기서 3백 쓰고 윙백들도 뭐 코스티치 뭐 살린다라고 이제 가정을 백스리에 하면은 코스티치면은 세리아 대표팀도 괜찮으니까. 그러면은 저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알레그리가 경질 때 기미가 안 보여요. 맞아요. 네. 일단 보드진은 알레그리를 데려오는데 너무 좋은 조건을 네. 제시했기 때문에 현재 위약금 문제로 경질이 안 될 거라는 추정들이 많습니다. 로마노도 그 트위터 남겼더라고요. 로마노 내용에 따르면 25년까지 세제 혜택이 없는 세후 900만 유로 124억 원의 연봉을 좀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대단한 일이죠. 세후 100억이 넘어가네. 예, 이게 연봉이니까 1년 단위입니다. 근데 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경질을 하면 3년. 예, 그에 따라서 그동안 지급해야 될 원래 연봉들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될 거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금액이 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이 정도 금액이면 뭐 당장 유벤투스로서는 다음 이적 시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까 이래서 지금 경제 타이밍은 진작 왔는데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넬리 회장도 뭔가 감싸는 이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하는 거죠.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근데 거죠. 그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요즘 매 경기 경기 내용이 안 좋아요. 우리가 지난번 그 태국 영상을 찍을 타이밍쯤에 그 북두칠성인가 무슨 별자리 그 패스맵이 나왔거든요. 아, 그랬던 것 같다. 예, 저는 별자리를 잘 몰라서 별자리 패스맵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그 유명한 이미지 중에 그거 있잖아요. 알레그리의 그 이렇게 강강술래 축구라고. 아, 그 동그랗게 중간에 하프라인 아무도 없는 거. 한국의 전통 문화는 세비야, 토트넘이 아닌 유벤투스가 알리고 있다. 막 이런. 수비 5 이렇게 있고 공격 5 이렇게 있잖아. 그거 경기 봤거든요. 진짜 그렇게 해요. 그만큼 중원에서 순간적인 뭔가 상황이긴 만들어가는 게 했지만. 없고 뭐. 알레그리 최근에 유벤투스 얘기할 때 미드필더가 할 수가 없다.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자카리아 얘기할 때도 그렇고 로카텔리 얘기할 때도 그렇고 미드필더의 폼을 볼 수가 없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해요. 지난 시즌에 그 얘기를 많이 했었죠. 로카텔리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데 이마저도 활용이 잘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처럼 파레데스 왔죠? 레지스타 뭐 원하는 대로 보강까지 해줬어요. 그 선수의 활약과 별개로 어쨌든 팀 자체적으로도 본인이 요구했던 부분들도 맞춰줬는데도 내용이 이렇다. 반등을 못 준다. 변화를 못 준다. 더 이상 얻은 것도 탓할 수 없습니다. 알레그리 나가라. 이 한마디면 충분하겠습니다.